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삼성전자가 인공지능 기술이 탑재된 첫 갤럭시 스마트폰을 공개하고 AI폰 시대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올해 1억대 모바일 기기에 갤럭시 AI를 탑재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서울 서초구와 동대문구 대형마트가 일요일이던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바꿉니다. 일요일 영업 재개로 소비자 불편이 해소될 거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업의 재정 위기가 은행의 대규모 손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액 익스포저 한도 규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살얼음을 걷고 있는 건설 부동산 PF 익스포저 관리에도 영향을 미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토스뱅크가 오늘 국내 금융사 최초로 환전 수수료 없는 외환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발품을 팔아 시중은행 환전 수수료를 비교하고 환전까지 해야 했던 불편함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삼성전자가 인공지능 기술이 탑재된 스마트폰을 처음 공개하고 AI폰 시대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올해 1억대 모바일 기기에 갤럭시 AI를 탑재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는데요. 윤혜림 기자입니다. 생성형 AI가 기기에 내장된 온디바이스 AI, 갤럭시 S24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새벽 미국 세너제이에서 갤럭시 언팩 2024를 열고 갤럭시 S24 시리즈를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삼성전자가 자체 개발한 갤럭시 AI가 탑재된 첫 AI폰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통화 중 실시간 통역, 카메라, 사진 편집 기능 등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 will bring about great change in the mobile industry and in the way we live. Samsung Galaxy will be an open gateway for secure and meaningful AI experiences on a global scale. 가장 눈에 띄는 기능은 실시간 통역입니다. 클라우드를 거치지 않고 기기 자체에서 구동돼 인터넷 연결 없이도 가능합니다. 한국어와 영어를 비롯해 힌디어, 독일어 등 총 13개 언어가 지원됩니다. 또 문자뿐 아니라 모바일 메신저 앱에서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에도 실시간 번역 기능이 제공됩니다. 노태문 사장은 올해 약 1억대의 모바일 기기에 갤럭시 AI를 제공해 전 세계 모바일 AI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올해 상반기 내로 갤럭시 S23 시리즈, 갤럭시 폴드5, 플립5, 갤럭시 탭 S9 등 지난해 나온 프리미엄 기기에 갤럭시 AI를 확대 적용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갤럭시 S24 시리즈는 갤럭시 AI와 차별화된 하드웨어 성능으로 전작 대비 2자릿수 늘어난 판매량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시리즈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새 갤럭시 시리즈를 오는 31일부터 국내를 포함해 전 세계에 순차 출시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삼성전자가 새롭게 선보인 인공지능 폰 갤럭시 S24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앞선 리포트에서 살펴봤듯이 인터넷 접속 없이도 번역이 가능하고 검색과 메모, 음성 녹음 등 다양한 기능이 탑재됐다고 하는데요. 이 기기를 직접 써본 윤혜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 갤럭시 S24 시리즈의 기능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 텐데 이 통화뿐 아니라 다양한 기능이 바뀌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까 저랑 같이 핸드폰 만져보셨는데 핸드폰 첫 인상은 어땠나요? 굉장히 정말 가볍고
또 색상이 너무 예뻐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외관뿐 아니라 안에 기능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사실 업계에서 연례 행사로 핸드폰 신제품을 매번 공개하고 있어서 정말 새로운 기능을 내놓긴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삼성전자에서 내놓은 갤럭시 S24에 대한 평가는 좀 달랐습니다. 핸드폰 자체에 AI가 탑재돼 기본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신제품을 기반으로 AI폰 시대를 열 것이란 포부를 밝혔습니다. 갤럭시 S24는 스마트폰 시대 다음 AI폰 시대를 여는 첫 번째 제품입니다. 사용자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가장 많이 하는 경험을 집중적으로 새로운 경험을 드리려고 정말 노력을 했고요. 이제 국경 없이 다른 사람들과 전화하고 메시지하고 네, 이미 많이 알려진 실시간 통역 기능은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사용자와 전화 통화를 할 때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총 13개의 언어가 지원됩니다. 또 메시지에서도 번역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문자 앱뿐만 아니라 삼성 키보드를 사용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주요 모바일 메신저에서도 쉽게 번역할 수 있고 또 손윗사람, 아랫사람 등 문장의 톤도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공개된 여러 기능들이 있을 텐데 그중에서도 좀 더 유용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신 게 좀 있을까요? 제가 직접 써보니까 이제 검색이랑 사진 편집 기능을 좀 꼽고 싶습니다. 네. 갤럭시 S24에는 구글과 협업을 통해 탄생한 서클 투 서치라는 검색 기능이 최초로 탑재됐는데요. 제가 만약 SNS를 이용하다가 옷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궁금한 게 생기면 웹사이트에 이를 유추할 수 있는 설명을 생각해서 찾거나 아니면 화면 캡처를 통해서 검색해야 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갤럭시 S24 시리즈에선 홈 버튼을 길게 누른 후 이미지나 단어에 동그라미나 밑줄을 치면 이에 대한 설명이나 기능 등을 바로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으로 유튜브 시청을 하면서 이탈리아에 있는 피사의 사탑에 동그라미를 쳐봤는데요. 피사의 사탑이 지어진 시기나 역사 등에 대해서 바로 검색을 해서 정보를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생성형 AI가 기반이 된 생성형 편집 기능도 굉장히 재미있었는데요. 다들 한 번쯤 사진이 기울거나 배경이 잘려나가서 사용하지 못한 경험이 있으셨을 겁니다. 이 생성형 편집 기능을 이용하면 잘려나간 사물의 이미지 등을 자동으로 메꿀 수 있습니다. 사람이나 사물을 옮기거나 크게 만들거나 줄일 수도 있었습니다. 더 이상 피사의 사탑을 받치기 위해서 힘들게 구도를 바꿔가면서 사진을 찍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네, 정말 삼성전자가 AI폰 시대에 좀 개막을 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다른 제조사들도 AI 생산 계획이 좀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글로벌 업체에서도 AI폰 개발에 지금 정말 집중하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 제조사들이 자체 AI를 개발하면서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화웨이로부터 분사한 아너가 지난 11일 매직6 시리즈를 출시했습니다. 매직6에는 자체 개발한 70억 개의 매개 변수를 지원하는 AI 모델을 탑재했습니다. 오포 역시도 지난 12일 AI 플래그십 스마트폰인 파인드 X7 시리즈를 공식 출시했는데요. 대규모 언어 모델인 안데스 GPT를 적용한 최초의 오포 스마트폰으로 AI 비서 기능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애플 역시도 올 하반기에 자체 AI 모델을 넣은 아이폰 16 시리즈를 출시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음성 비서 시리와 애플 뮤직, 메시지 앱 등의 생성형 AI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삼성전자와 함께 협력한 구글 또한 생성형 AI 제미나이 나노 모델을 자사 스마트폰 픽셀폰 8에 탑재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글로벌 AI폰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윤혜림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서울 서초구와 동대문구 대형마트가 기존 둘째, 넷째 주 일요일이던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바꿉니다. 일요일 전면 영업으로 소비자 불편이 해소될 거란 기대감이 커졌는데요. 하지만 또 골목상권 소상공인들과 마트 노조의 반발 등 잡음도 예상이 됩니다. 이해란 기자입니다. 서울 서초구 소재의 대형마트들이 이달 28일, 넷째 주 일요일이지만 문을 엽니다.
지난달 19일 서초구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하는 협약을 체결한 결과입니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의무 휴업 제도는 2012년부터 골목 상권을 보호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자는 명목으로 시작됐고 지방자치단체별로 마트의 영업 요일과 시간을 정해 운영해왔습니다. 하지만 의무 휴업 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지역 상권 활성화 효과는 미미하고 소비자들의 불편만 증폭시켰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일각에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온라인 장보기 시장이 더욱 커지며 오히려 이커머스 업계가 반사이익을 얻었다고 봅니다. 사실상 대형마트의 규제 효과가 전통시장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제 다른 새로운 업태로 가게 되는 거죠. 2013년 당시에는 대형마트가 가장 성장하는 추세였고요.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쿠팡이라든가 전환됨에 따라서 역차별을 매우 심하게 받은 거죠. 이거는 지역별로 아니면은 상황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규제를 변화시키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서울경제TV가 동대문구청에 확인한 결과 서초구에 이어 동대문구도 2월 둘째 주부터 평일인 수요일로 휴업일을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성동구 역시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는 협약을 긍정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경기도에선 오래전부터 관련 조례를 개정해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 남양주, 하남, 김포, 구리 등이 대표적입니다. 전문가들은 경기도 인접 서울 인구의 장보기 수요가 경기도로 흘러가는 만큼 경기 인접 서울자치구가 평일 휴업 전환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한편 대형마트 노조 등에선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트산업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의무 휴업일 평일 변경은 노동자의 휴식권,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이런 취지가 무시됐다며 반발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기업의 부도나 재정 위기가 은행의 대규모 손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액 익스포저 한도 규제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특히 최근 살얼음길을 걷고 있는 건설, 부동산 PF 익스포저 관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은행과 거래하는 특정 기업의 파산이 은행의 동반 파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방지하는 이른바 거액 익스포저 한도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BIS 기본 자본의 25% 이내로 관리하는 게 주 내용입니다. 현 신용공여 한도 제도와 비교하면 규제 대상이 넓어지고 주식, 채권 보증까지 포함하고 있어 위험 관리 기능이 강화됩니다. 정책금융을 집행하는 산업은행은 규제 도입까지 2년간 유예 기간을 둬 급격한 자금 공급 위축을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주택 관련 대출 등 서민금융 성격이 있는 개인 대출에 대한 보증기관의 보증 익스포저와 한국수출입은행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은행권에서는 2019년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했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란 분위기입니다. 다만 현장에서는 기업 대출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됩니다. 은행권의 기업 대출 규모는 2020년부터 4년간 꾸준히 증가했고 지난해 1,200조 원을 넘겼습니다. 고금리 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기업은 은행을 통한 기업 대출을 선호하고 은행도 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출 영업을 강화했던 기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업종별로 보면 경고등이 켜진 건설과 부동산 PF 익스포저 리스크를 줄이고 금융당국이 강하게 압박하고 나선 부동산 PF 옥석 가리기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토스뱅크가 국내 금융사에서는 최초로 수수료를 받지 않는 외환 서비스를 내놓았습니다. 사실상 시중은행이 선점해오던 외환 서비스 시장에 파격적 조건으로 도전장을 던진 건데요. 이 시장 선점에도 강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김도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중은행이 독점적으로 운영해온 외환 시장에 투명성과 편리성을 기치로 내걸고 사실상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토스뱅크는 오늘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외화 출시 서비스 간담회를 열고 외화 서비스 개시를 알리며 혁신을 일으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는 세상의 돈을 자유롭게, 살 때도 팔 때도 평생 무료 환전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현재 실물 환전을 위해서는 시중은행들 간 환전 수수료를 비교하고 은행 영업시간 내에 방문해 환전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특히 여기에 따른 외환 수수료 체계도 복잡해 얼만큼 환전 비용을 지불하는지 유리한 환전 방식이 뭔지 알기도 어려웠습니다.
외화를 사거나 팔 때 그리고 환전할 때도 수수료가 무료라는 점은 그만큼 파격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 전 세계 17개국 통화를 24시간 실시간으로 환전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오늘 토스뱅크가 출시한 상품은 외화통장 하나입니다. 기존 토스뱅크 원화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그대로 활용할 수도 있어 해외에서도 수수료 없이 ATM 인출도 가능합니다. 또 예치 한도도 없어 월 최대 30만 달러까지 환전이 가능합니다. 토스뱅크는 해외 송금 기능도 조만간 탑재하기로 했습니다. 토스뱅크 외화 통장으로 입금하시거나 출금하실 때 환전이 발생하는데요. 환전을 할 때 저희는 평생 무료 환전이라는 스킴을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일절의 수수료를 받지 않는 평생 100% 우대가 되는 외화 통장을 출시하였습니다. 외환 서비스는 수수료 장사라고 불리는데 해외망 이용 비용 등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마진 우려도 적지 않은데 토스뱅크는 비이자 이익으로 전환하는 사업 모델을 구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환 환전 서비스는 사실상 시중은행들이 점유해왔는데 토스뱅크의 이번 서비스가 시장에 어떤 바람을 불러일으킬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전날 하루에만 2% 넘게 급락하는 등 최근 국내 증시의 변동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은 이른바 비투를 늘려 상승에 베팅하는 레버리지 투자를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서청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날보다 0.17% 오른 2440.04의 거래를 마쳤고 코스닥도 0.87% 상승한 840.33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국내 증시는 지난해 상승세를 이어오다 올해 들어서 하락세를 보이며 변동성을 더 키워가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는 16일 2500선이 무너진 데 이어 어제는 2400선도 내줬습니다. 국내 증시의 하락세는 올 초부터 두드러지게 나타났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반대로 상승장을 노리는 불개미 같은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 지표가 비투라 부르는 신용거래융자 잔고인데 이달 늘어난 잔고액은 1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금융투자협회가 집계한 지난 16일 기준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18조 3,800억 원, 지난해 마지막 거래일 잔고가 17조 5,500억 원이었던 걸 감안하면 보름도 안 된 사이 8,300억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월별 증가 규모로도 상당합니다.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매달 늘어난 규모는 3천억 원에서 5천억 원인데 보름 만에 2배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개인은 코덱스 레버리지에 대한 투자까지 늘리고 있습니다. 올 들어 개인은 삼성전자에만 1조 7,142억 원 순매수했고 이어 코덱스 레버리지를 8,716억 원 사들여 삼성 SDI, SK 하이닉스보다 더 많이 순매수했습니다. 코덱스 레버리지는 코스피 200을 기초지수로 일간 변동률을 2배로 추정하는 ETF입니다. 이를 상승률에 따라 2배 수익을 얻지만 반대로 지수가 하락하면 손실도 2배입니다. 개인은 지수 상승을 기대하며 비투와 레버리지 상품을 사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투자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합니다. 황세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코덱스 레버리지 투자는 수익률이 2배로 날 수 있는 상품이긴 하지만 반대로 보면 손실도 2배로 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품이라며 투자자들의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스라엘 전쟁과 아시아 지역 부동산 침체 분위기 등 글로벌 투자 심리가 약해져 국내 증시도 뚜렷한 반등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보고 있어 투자에 더 신중을 가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비투는 개별 종목으로 집중되고 있는데요. 본격화된 한미그룹의 남매에 난 관련주로도 대거 물려들고 있습니다. 증권가는 경영권 분쟁에 베팅하는 개인 투자자들을 향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한미그룹의 주가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 이슈가 수면 위로 부각되면서 연일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겁니다. 지난 15일 12%대 강세에 이어 16일 상한가를 기록한 한미사이언스. 그러나 17일 11% 하락에 이어 오늘장 10.9% 급락했습니다. 한미약품의 장남과 차남이 손잡고 통합에 반대하는 가처분 신청을 낸 겁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그룹 통합 작업도 멈추게 됩니다. 판을 흔들어 보겠다는 건데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된 겁니다. 통상 경영권 분쟁 이슈는 단기간에 주가 호재로 읽힙니다. 대주주가 지분 확보를 위해 공격적으로 주식을 사들이면 주가가 상승할 것이란 기대감이 작용하는 겁니다. 그러나 변동성 확대에 증권가는 연일 경고음을 내고 있습니다.
특히 증권사들은 증거금리를 낮추며 비투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KB증권은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의 신용보증금리를 45%에서 50%로 상향했습니다. 이와 함께 위탁 증거금리도 높였습니다. 한미약품의 위탁 증거금리는 20%에서 40%로, 한미사이언스는 30%에서 40%로 올라갔습니다. 주가가 급락 전환에 투자자들이 증권사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그 손실을 고스란히 증권사가 떠안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영품재지가 급락하며 키움증권의 손실은 4천억 원을 넘어섰고 황현수 대표가 사퇴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액화 천연가스 본행제 전문 기업들이 밀려드는 일감에 한바구음을 짓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 LNG선 수주가 늘자 이 배에 들어가는 필수 기자재인 LNG 본행제 수요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한국 LNG선 수주 호황에 LNG 본행제 기업들도 수주 풍년을 맞았습니다. LNG 본행제는 LNG 화물창의 온도를 극저온으로 유지하는 LNG선의 필수 기자재입니다. 국내 LNG 본행제 시장은 동성케미컬의 자회사 동성화인텍과 한국카본이 대략 5대5의 점유율로 과점하고 있는 상황. 동성화인텍과 한국카본의 수주 잔고도 가득 찼습니다. 작년 3분기 동성화인텍의 초저온 본행제 수주 잔고는 2조 3천억 원에 이릅니다. 같은 기간 한국카본의 LNG 운반선 화물창 단열 판넬 수주 잔고는 약 1조 7,200억 원입니다. 동성화인텍은 수주 증가에 힘입어 지난해 10월부터 250억 원을 투자해 안성 공장을 증설하고 있습니다. 공장이 완공되면 지금보다 생산 능력이 50% 확대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17만 4천 제곱미터급 LNG 운반선을 기준으로 연 30척 수준의 초저온 본행제 물량을 생산할 수 있는 겁니다. 한국카본은 유리섬유 및 탄소섬유 제조기업 한국신소재를 합병하고 사업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 법인 생산시설을 늘리며 사업 외연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LNG 본행제 수요가 꾸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제해사기구 IMO가 오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존 50%에서 100%로 감축하는 강화된 계획안을 내놓은 만큼 글로벌 해운사들의 LNG 운반선 수요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서울경제TV 김유진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오늘 온화한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당분간 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2도로 시작해 낮에는 8도 예상되고요. 이번 주말까지 오늘과 비슷한 기온이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수도권 하늘은 맑지만 아직 남부 곳곳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간은 최고 60mm의 비가 오겠고요. 강원 영동은 많은 눈이 예보됐습니다. 특히 대설특보가 내려진 강원 산간은 내일 5에서 15, 많게는 20cm 이상의 폭설이 예상됩니다. 시설물 피해와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내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2도, 세종 3도로 출발해 낮 기온은 8도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종일 많은 눈이 내리겠고요. 속초와 강릉의 아침 기온 0도에서 1도 안팎, 낮 기온 4도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제주도는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광주 6도, 부산 7도로 시작해 낮 기온 11도 보이겠습니다. 동해와 남해상엔 눈이나 비가 내리는 가운데 전해상의 물결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엔 영동과 남부지방 곳곳에 눈비 예보가 들어있고요. 다음 주 초반부터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매서운 추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